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휠체어 사용인의 눈높이와 감각으로 여행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 전윤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추천사 중 일부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직접 확인한 바로 그곳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국 무장의 여행지 39. 책 제목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장에게 한비아로 불리는 전윤선 작가입니다. 전윤선 작가가 휠체어를 타기 전 유목민 유전자가 남달랐다고 하거든요. 전윤선 작가님은 자전거 국토 횡단을 했고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면서 20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에 희귀성 난치 질환이 발병해서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휠체어를 타고 그 험난한 인도 여행을 갔다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음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제주 올레길을 완주했고요. 유럽과 북미, 아시아, 호주 등 지구 곳곳을 여행한 전윤선 작가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담아 현재 KBS를 비롯한 방송, 칼럼, 강연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 전윤선 작가가 쓴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국 무장의 여행지, 장애인이 여행하기에 불편 없는 여행지를 소개한 책, 백종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제주 올레길 1, 2, 21코스, 커피와 화장실. 휠체어 사용인이 밖에 나오면 대부분 커피를 피하려 한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커피의 이뇨작용 때문이다. 커피의 이뇨작용은 화장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휠체어 접근이 수월한 화장실이 있는 장소가 아니면 최대한 커피를 멀리한다. 낭만 찾겠다고 객기 부리다가 휠체어에 앉은 채 오줌을 싸버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내부 시설물이 엉뚱하게 설치되어서 이용할 수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야외 활동 시엔 커피나 물 등 음료를 최대한 피한다. 제주 올레길 여행에서도 커피를 피해야 한다. 휠체어 타고 여행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여행이 주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다. 여행은 돈 주고 사는 행복한 고행이기 때문이다. 전동 휠체어 배터리를 가득 충전하고 컨트롤러만 움직이면 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실컷 볼 수 있다. 더러 턱이 있고 급경사가 있는 곳이나 울퉁불퉁 자갈길과 돌길, 모래길이 나타나도 여행길을 막을 수는 없다. 올레길 전 구간이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휠체어로 지날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넓히기도 하고 에둘러 가며 새 길을 개척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올레길을 비껴 걷다 보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서 가보지 못한 코스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도 한다. 제주 올레 코스 중 1코스, 2코스, 21코스의 휠체어로 지나기 좋은 구간이 많다. 특히 2코스, 식상봉, 오조리 마을회관, 족지물, 돌담 심팡, 광치기 해변, 내수면 둑방길을 지나는 2코스가 휠체어로 올레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 코스는 성산 일출봉이 구간마다 다른 모습을 펼쳐주기에 지루할 틈이 없다. 오조리 마을 해관 구간에는 200년 넘는 폭랑구 대문인 폭랑구집이 있다.
제주 여행 때마다 들르는 곳이다. 커다란 폭랑구 대문도 이색적이지만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복사한 듯한 정원이 더 끌리는 집이다. 팽나무를 제주어로 폭랑구라고 한다. 폭랑구집 마당을 예쁘게 가꾸는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믹스커피를 내어주신다. 올레길이 맺어준 인연 덕에 오조리마을 지날 때면 믹스커피 한 박스를 사 들고 가곤 했다. 이번에도 폭랑구집 할머니께서 반가운 손님이 왔다며 믹스커피를 내어주셨다. 이 코스 오조리 구간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이라 매번 사용했지만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을 다 마셨다. 아침밥도 든든히 먹은 터라 오줌이 방광을 테러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다. 올레 1코스 성산 일출봉 쪽에서 2코스 오조리 마을을 지나 목적지인 올레 21코스 해녀 박물관까지는 좋게 15km를 지나야 하는 코스다.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행자가 올레를 누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 코스 오조리 마을 구간 중 성상포 성당 뒷길은 휠체어가 지날 수 없는 길이다. 대신 성상포 성당 앞 피정길을 이용하면 된다. 마을을 낀 피정길에는 천주교와 불교가 공존한다. 오조리 오름팍 북쪽에 옛 사찰터가 있다. 현재 주춧돌만 남아있는데 조성연대나 폐사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와장이나 섬돌로 보아 고려에서 조선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 터에 봉원사가 1950년 무렵 둥지를 들었다. 봉원사는 작고 소박한 사찰이어서 자세히 봐야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수국 피는 계절의 봉원사는 꽃에 푹 안긴 것 같다. 수국에 홀려 집마당으로 들어섰다가 정신을 차리면 민가를 닮은 사찰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봉원사 앞 한가로운 마을길은 차량도 뜨문뜨문, 걷기 여행의 최적의 구간이다. 큰 길로 나가면 바로 성상포 성당이다. 성상포 성당은 1955년 무렵 건립되었다. 성당 정원 가득 들어온 성산 일출봉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위로하는 듯하다. 성산 일출봉과 성산포 성당이 어우러진 풍경은 한국의 성당들 중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나다는 찬사를 받는다. 올레 이 코스와 가까워 여행자가 잠시 쉬며 둘러보기 좋은 장소다. 성당을 나와 내수면 뚝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성산 관문과 오조 해녀의 집과 만난다. 해안을 끼고 걷는 풍경이 펼쳐진다. 올레 이 코스 해안 구간은 오소포연대, 종달항, 시흥 해녀의 집, 목화 휴게소를 지나 종달리 바닷길 입구에서 지미봉 코스와 해안도로로 갈라진다. 지미봉 오름은 휠체어 사용인이 오르기엔 만만치 않다. 해안도로는 21코스와 연결된 종달바당, 종달해변쉼터, 종달항에서 다시 해안도로를 끼고 지미봉 밭길로 이어져 하도 철새도로지 하도 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 하도 해수욕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 할머니께서 주신 믹스커피 마시고 콧노래를 부르며 하도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을 믿고 폭랑구집을 떠났다. 근데 올레 1코스 시흥 해녀의 집 즈음을 지나는데 오줌이 마렵기 시작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을 정도라 풍경에 시선을 던졌다가 거두기를 반복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터질 듯이 오줌보가 차올랐다. 하도 해수욕장까지 중간중간에 숱한 화장실이 있지만 휠체어 사용인이 접근할 만한 화장실은 없다. 당장 나올 것 같은 오줌을 가까스로 참아가며 8km 떨어진 하도 해수욕장까지 가야 한다. 이때부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화장실 생각뿐이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하도 해변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참자, 꾹 참자. 주문을 외우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왜 휠체어 속도는 최대 시속 10km밖에 안 되는 걸까? 비상시 더 빨리 가면 어디가 덧나나? 원망하며 하염없이 달려 이윽고 장애인 화장실을 갖춘 하도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대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화장실 입구에 쇠사슬로 바리케이트를 쳐놓았다.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이면 쇠사슬을 사뿐히 넘으면 되지만 휠체어를 사용한 난 쇠사슬을 넘을 방법이 없다. 너무 황당하고 당장 오줌을 쌀 것 같았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급기야 헛구역질까지 나왔다. 옷에 싸든지 이 악물고 참으며 해녀 박물관까지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어 다시 달리기로 했다. 평소 외출 때는 요실금 기저귀를 착용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참고 또 참아서 오줌량이 많을 땐 차고 넘쳐 기저귀도 소용없다. 할 수 없이 5km 넘게 떨어진 해녀 박물관까지 달리기로 했다. 평소 그리 멋지던 해안 풍경도 전혀 보이질 않았다. 오로지 화장실을 향한 불굴의 의지로 내달릴 수밖에 없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겨우 도착한 해녀 박물관. 장애인 화장실로 허겁지겁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휠체어에서 변기로 몸을 옮기는 찰나 억눌렸던 오줌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멈추질 않았다. 우후 하는 외마디 비명이 화장실을 가득 메웠다. 참고 또 참으며 그 먼 길을 맹목적으로 달려온 보람도 없이 오줌이 바지를 흠뻑 적시고 신발까지 적셨다. 이렇게 허탈할 수가. 한참을 변기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원함과 원망이 교차했다. 가끔 겪는 일인지라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절망감이 쉽게 가라앉질 않았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젖은 옷을 다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오줌 묻은 하체부터 씻고 싶었지만 샤워기가 있을 리 만무했다. 도대체 장애인 화장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거나 문을 잠가 놓으면 어쩌라는 건가? 여행을 하다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아서 계속 참다가 화장실을 발견하면 쉰맞다를 외치며 해결한다. 밥 한두 끼 굶어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화장실 급한 것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죽하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했을까? 아무리 커피를 좋아해도 이뇨작용 때문에 휠체어 사용인은 외출 시 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다. 근데 정작 문제는 커피의 이뇨작용이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이 우리 사회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믹스커피 한 박스를 들고 다시 오조리 풍랑굿집을 찾았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이제 풍랑굿집 할머니와의 인연은 추억 속에 깃든 채 기억의 창고 속으로 저장했다. 여행하며 만난 풍랑굿집 할머니와의 인연을 마음에 담아본다. 섬진강 기차마을, 미스터 선샤인 주인공처럼.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주인공처럼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을 휘돌아 달린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을 따라 천천히 시간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구 곡성역 안에 있다. 곡성 역사는 옛 전라선이 지나는 간이역으로 1930년대 전형적인 철도 역사 건축물이다.
KTX가 운행되면서 전라선 선로는 폐지되고 옛 역사를 관광 자원화해 곡성의 대표적인 여행지가 되었다. KTX 곡성역과 구 곡성역 기차 마을의 거리는 500m가량 떨어져 있다. KTX 곡성역에서 내려 구 곡성역 기차 마을까지 짧은 거리는 온통 기차와 관련된 것 천지다. 기차를 개조해서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레일 펜션도 있지만 휠체어 사용인은 접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방해물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인데 그래서인지 기차 펜션은 별로다. 작고 소박한 구 곡성역은 보는 것만으로도 정겹다.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풍경이 흐르고 영화 곡성의 유명한 대사 무엇이 중요한디는 여기서 노는 거 말고 무엇이 중요한디로 바뀌어 담벼락을 장식하고 있다. 곡성역 안으로 진입하면 기차마을이다. 옛 전라선 선로를 그대로 보존해 오래된 기차를 전시하고 증기기관차 승강장도 마련돼 있다. 옛날 소화물 취급소 뒤쪽으로 1960년대를 배경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간이 세트장도 마련돼 있다.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도 곡성역까지 순환형으로 운행하고 있다. 레일바이크에 탑승하려면 기차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불가능하고 설령 레일바이크를 탄다고 해도 두 사람이 번갈아 페달을 밟아야 굴러가기 때문에 하지 장애가 있는 여행객은 거시기에서 패스다. 기차마을은 2015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선정돼 접근성 개선으로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많이 찾는 곳이다. 당시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지만 정작 증기기관차는 탑승 설비가 없어 탈 수 없었다. 모두가 타는 증기기관차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탈 수 없는 것은 차별이다. 그 다음 해에 팸투어차 방문해서 확인하고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후 리프트 설비가 마련됐다. 증기기관차는 섬진강을 따라 가정역까지 천천히 운행된다. 장애인은 50% 할인이고 동행인은 무료로 여느 관광지와는 다르다. 기차를 타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승차 전에 기차마을을 둘러본다. 선로 양옆으로 코스모스가 한들거리고 로즈 가든에는 가을 장미꽃이 한창이다. 가을에 핀 장미는 경쟁을 피해 자신만의 속도로 계절을 만끽하고 있다. 오후 2시 50분 증기기관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출발 준비를 한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라는 관용적 표현이 있다. 우렁찬 기적소리가 그 말을 증명한다. 증기기관차에는 미카 3129라는 번호표가 매겨져 있다. 미카 3129는 1940년 일본에서 제작돼 조선 총독부 경성 공장에서 조립됐다. 1981년까지 동해남부선 관광열차로 운행되다가 지금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전시된 유물이다. 현재 곡성 기차마을에서 운행하는 증기기관차는 당시의 기차를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이다. 기차는 총 3량으로 1호칸과 3호칸은 여느 기차처럼 2명씩 마주보며 앉는 좌석이고 2호칸은 지하철처럼 긴 좌석과 문 옆에 휠체어 좌석이 있다. 열차 안 풍경은 100년 전 그대로 레트로 콘셉트로 꾸며졌다. 창문을 열려면 위로 힘껏 올려야 한다. 기차의 속도는 시속 40km 정도로 풍경도 느리게 따라온다. 증기기관차 차장은 40년이 넘도록 알바를 하는 늙은 학생이다. 40년 전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끝내 졸업하지 못한 아쉬움에 교련복을 입은 채
지금까지 차장 일로 알바를 이어간다고 너스레를 떤다. 차장이 하는 일은 다양하다. 기차표 검표와 승객 안전체크, 증기기관차 해설, 간식 카트를 이칸저칸 밀고 다니며 쫀득이, 라면땅, 삶은 달걀, 사이다, 별사탕까지 추억의 간식 판매도 겸하고 있다.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는 기억 속에 묻힌 인도 여행의 추억을 들추어낸다. 당시 3박 4일 동안 델리에서 콜카다까지 기차 여행을 했다. 말이 3박 4일이지 휠체어를 탄 내가 기차 안에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싸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겐 즐거운 여행이었다. 모르는 사람들과 문화 차이도 있었지만 기차 안에서 인도인들의 노래를 들으며 노래만의 뜻은 몰라도 그들의 질곡한 삶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기차 안 승객들과 짧은 영어로 나눈 대화가 전부이지만 그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같은 길이라도 즐거우면 여행이고 힘들면 고행이다. 이번 곡성 여행은 인도 여행과 닮은 꼴이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을 풍경이 계속 따라붙는다. 달리는 기차는 종점인 가정역에 도착했다. 가정역은 기차 마을을 떠나 13km를 달려온 증기기관차와 침곡역을 출발하여 5.2km를 굴러온 레일바이크의 종착역이다. 기차는 가정역에서 30분 정차 후 다시 곡성 기차 마을로 출발한다. 짧은 정차 시간이 아쉽다면 1시간 후에 오는 다음 열차를 타면 된다. 가정역에는 건너 마을까지 연결되는 섬진강 출렁다리가 놓여 있다. 출렁다리 위에서 섬진강을 배경 삼아 인생사진을 찍어주고 작은 농촌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며 섬진강변을 따라 부유하듯 걷는다. 기차 마을까지는 섬진강변 따라 자전거 길이 곱게 뻗어 있어 휠체어 라이딩하기에도 좋다. 1시간 남짓 강변을 산책하고 다시 기차에 올랐다. 기차는 왔던 길을 되돌아 곡성역에 도착했다. 기차 마을을 빠져나오니 벼가 노랗게 익은 들판이 펼쳐졌다. 구절초가 활짝 핀 충효공원으로 발길을 이어갔다. 충효공원은 작은 동산이다. 충효공원을 찾는 이유는 가을의 근사한 풍경을 선물해주는 구절초 때문이다. 동산 위의 하얀 구절초는 가을에 내린 눈꽃 같다. 언덕을 따라 올라가는 길,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구절초는 애달프다. 충효동산에 올라와 아래 풍경을 보니 황금 들녘의 하얀 구절초의 절묘한 조화에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쿵쾅쿵쾅 속도를 내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점점 더 크게 들린다. 이 순간, 이 풍경이 주는 감성에 오롯이 나를 맡겨본다. 동산 아래에는 곡성천이 흐르고 천 옆으로 곡성시장이 있다. 곡성 여행은 5일장이 열리는 3일과 8일에 들르면 더욱 풍요로워진다. 지역을 여행할 때 5일장에 맞추어 가면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덕분에 여행이 더 행복해진다. 여행의 반은 먹방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이다. 그만큼 지역색을 띤 다양한 음식이 지역마다 있고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5일장에서 착한 가격에 지역 농산물도 사고 싱싱한 삶의 현장도 직관한다. 게다가 물건을 살 때면 덤은 기본이어서 정까지 듬뿍 가져올 수 있다. 곡성 5일장이 더욱 마음에 드는 건 문턱 없는 식당이 많고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다. 방송인 백종원 셰프가 예산군과 손잡고 변신한 예산 전통시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바닥에 펼쳐놓은 육종 마을이 실해 보여 상인에게 물었다. 마늘이 좋아 보이는데 얼마예요? 이거 15,000원. 대뜸 반말이 날아온다. 이럴 때 반말로 되돌려주는 센스. 여기 2만 원.
5,000원 거슬러주고 봉지에 단단히 묶어줘. 상인은 민망했는지 거스름돈을 주면서 정중하게 존댓말을 한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반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이거나 어리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해서 반말하는 사람에게 반말로 되돌려주면 민망해서 자리를 뜨거나 존댓말을 한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장애와 나이와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존댓말을 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다.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그런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추암, 동트는 동해, 추암 해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첫 소절과 함께 나오는 영상 속 촛대바위는 추암 해변에 있다. 촛대바위를 보려고 사람들이 추암 해변을 찾는다. 추암 해변은 동해시 북평동 남부에 있는 추암리 마을 앞 길이 150m의 백사장이 있는 작은 해변이다. 뛰어난 경승지로 해금강이라 불려왔으며 조선 세조 때 한명회가 강원도 제찰사로 있으면서 그 경승에 취한 나머지 능파대라 부르기도 했다. 추암해변이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는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였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춘상과 유진이 추암해변 빨강 지붕집에서 민박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그때부터 추암은 해돋이 명소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탔다. 내가 처음 추암을 찾았을 때 기억이 또렷하다. 당시 출근길에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 월차를 내고 추암으로 무작정 떠났다. 그때 추암 해변은 작은 어촌이었고 추암역 뒤쪽으로는 논밭이었다. 인적 없는 추암역은 바다와 가까워 감성 돋는 작은 간이역이었다. 그야말로 낭만이 뚝뚝 떨어지는 여행지로 적격이었다. 추암 해변을 처음 본 순간 홀딱 반해 밤기차를 타고 종종 오고 싶었지만 휠체어를 타면서부터 기차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렇게 그리워만 하다가 다시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게다가 추암역에 도착한들 기차에서 내려도 온통 계단뿐이라 추암 해변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장벽이었다. 추암 여행에 대한 열망은 대안을 찾게 했다. 동해역에서 내려 추암 해변까지 전동 휠체어로 걷는 방법을 택했다. 어렵게 가는 동해 여행이어서 좀 더 알차고 꼼꼼한 계획과 코스를 짜야 했다. 추암 해변 한 곳만 여행하기엔 아까웠다. 인근 여행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동해시는 여행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3일과 8일에 맞춰 북평 5일장과 추암 해변, 묵호를 세트로 묶어 여행을 감행했다. 동해역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7km 남짓한 길을 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즐겁고 신나기만 했다. 추암 해변을 다 둘러보고 5km 정도 왔던 길을 되돌아 북평 5일장 곳곳을 둘러봤다. 장이 끝나기 전 북평 5일장에서 저상버스를 타고 묵호 까막바위 앞에서 숙박을 했다. 물론 저상버스는 가뭄에 콩나듯 한 대씩 운행해서 버스 시간을 잘 맞춰 움직여야 했다. 까막바위 앞 숙소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해변 민박이 있어 접근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곳만 이용했다. 지금이야 장콜도 금방금방 연결돼 이동에 걱정이 없지만 10년 전만 해도 장콜이 없는 데다가 저상버스만 드물게 운행됐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거리는 전동 휠체어로 다녔다. 추암에 오면 그때를 아십니까? 추억이 소환된다. 추암 해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변 시설은 접근성을 높였다. 장애인 화장실도 여러 곳에 있고 캠핑장도 생겼다. 삼척과 경계를 긋던 철조망을 걷어내고 그곳에
데크로 해파랑길을 내어 삼척 이사부 사자공원과 경계없이 오갈 수 있게 했다. 데크길에서는 추암 해변 촛대바위도 볼 수 있다. 촛대바위는 추암 해변에서 능파대를 올라야 볼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은 바위와 계단 투성이의 능파대에 오를 재간이 없어 사진이나 애국가 영상에서 보는 것으로 좋게해야 했다. 그런데 이젠 삼척으로 넘어가는 데크길 전망대에서 촛대바위를 실컷 볼 수 있게 됐다. 데크길이 연결되면서 이사부 사자공원과 삼척 해변으로도 갈 수 있다. 이사부 사자공원은 언덕 위에 있어 주변 풍경이 훤히 보인다. 신라 장군 이사부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가족용 테마공원이다. 이사부 사자공원에는 그림책 나라 전시관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오면 좋다. 모든 전시관이 그렇듯 아이들에 맞추면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즐길 수 있다. 공원에는 삼척의 문어와 용왕 이야기의 스토리텔링 조형물이 있어 조형물을 따라가면 이야기가 완성된다. 이사부 사자공원을 나와 바로 아래 삼척 해변으로 내려간다. 삼척 해변은 작고 아담하다. 해변을 둘러보고 다시 데크길을 따라 동해시 추암 해변으로 넘어왔다. 삼척과 동해의 경계가 사라져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만으로 여행이 한결 풍성해졌다. 그렇다 보니 장콜 요청도 수월해졌다. 장콜은 시도 간 경계를 넘어야 할 때는 하루 전 예약이 필수다. 그렇기에 동해시에서 삼척시로 장콜을 이용해 이동하려면 하루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당일 장콜을 못하는 건 아니다. 동해시에서 삼척시로 한 발짝만 옮겨 삼척 장콜 즉시콜을 이용해 삼척 여행도 가능하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계를 허물고 데크길이 만들어지면서 해파랑길이 나고 두 시를 경계 없이 오갈 수 있게 됐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계가 어딘지 확실하게 알면 그곳에서 가고자 하는 장소로 장콜을 연결해 여행할 수 있다. 추암 해변과 삼척 이사부 사자공원이 그런 곳이다. 경계가 어딘지 안전하게 휠체어로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여행이 한결 수월하다. 기차 등 대중교통이 없는 삼척 여행은 동해까지 KTX 이음 고속열차를 타고 와서 동해 장콜로 추암 해변까지 이동해 삼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하루 전에 관외 지역 이동 예약하면 가능하지만 여행이 늘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삶이 늘 예약대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사부 사자공원에서 삼척 장콜을 타고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용굴 촛대바위 등 삼척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본다. 그런 뒤 다시 이사부 사자공원까지 와서 추암으로 한 발짝만 넘어와 동해 장콜을 타고 기차역으로 가면 전날 예약콜 없이 즉시 콜을 하면 하루 일정으로 삼척 여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수많은 변수 없이 장콜도 시, 도 관계없이 이용하고 싶을 때 어디든 이동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장콜을 이용하여 묵호등대 쪽으로 이동해도 좋다. 동해시 장콜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결이 매끄럽다. KTX가 묵호역에도 정차한다. 묵호역에서 묵호등대와 농골담, 묵호어시장, 망상해변까지 다른 이동수단 없이 전동 휠체어만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니 이보다 반가울 수가 없다. 추암 해변에는 조각공원도 정비됐고 해안 산책로와 출렁다리도 새로 생겼다. 해안 산책로와 출렁다리는 인기 코스다. 출렁다리를 건너는 동안 심장이 쫄깃하고 해안 풍경에 빠져든다. 돌로 만들어진 숲, 능파대도 한눈에 볼 수 있어 눈 호강한다. 출렁다리에서 보는 능파대 풍경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절경이다.
돌숲인 능파대는 촛대바위와 함께 추암의 상징이기도 하다. 능파대 옆에는 해암정도 있다. 해암정은 고려 공민왕 때 만들어진 작은 정자다. 건물 내부에는 옛 명사들이 남긴 글귀가 많다고 하지만 휠체어 탄 여행객은 계단 때문에 접근할 수 없으니 글이 있는가 보다 한다. 추암에는 오리가족도 유명하다. 조각공원 연못에서 바다로 연결된 하천에는 오리가족이 산다. 추암도리와 추암순이로 불리며 추암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오리가족은 여행객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아기 오리들은 엄마 오리 추암순이를 졸졸 따라다니며 자맥질을 배우고 먹을 수 있는 풀과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방법을 배운다. 바람이 세차게 불 때는 엄마 오리 추암순이가 날개를 펴 아기 오리들을 날개 속으로 품는다. 아기 오리들을 품은 추암순이가 어찌나 대견한지 바라보는 내내 흐뭇해진다.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하천을 따라 먹이 활동을 하고 그 풍경을 사진으로 저장하려 여행객의 카메라는 바빠진다. 엄마 오리 추암순이 곁에 바짝 다가가 사진을 찍으려는 여행객 때문에 추암순이가 곤란해한다. 아기 오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동물이라도 사진을 찍을 때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동물 구역에 들어가지 않거나 멀리서 찍는 것이 동물에 대한 예의다. 지금도 장애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인의 행사나 돌봄 대상으로 전락해 전시용으로 사진 찍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애인도 초상권이 있다. 혹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나가는 행인으로 사진이 찍혔을 경우 모자이크 처리는 기본이다. 추암의 접근성 변화는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발길을 잇게 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식당이나 카페를 찾는 휠체어 이용 여행객이 늘어나 상인들의 서비스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무장애 여행은 보편적인 여행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관광산업의 고부가 가치 고객으로 장애인만한 고객이 어디 있나. 장애인이 여행할 때는 혼자 여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 활동을 지원할 동반인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 또는 1+다수 여행이 많다. 게다가 접근성이 좋은 여행지에는 금세 입소문을 타고 장애인 여행객이 몰고 온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여행지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다. 장애인도 기차를 타고 느닷없이 떠나 바다와 조우하는 동해 여행.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을 때 추암 해변으로 떠나 봄직하다. 서울 시내. 시티투어 저상버스 타고 서울 구경. 서울 시내권 여행이 한결 가벼워졌다. 서울 도심 고궁 여행 코스를 하루에 둘러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도심을 여행하려면 지하철이나 장콜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장콜로 여행하려면 콜 신청 후 연결이 오래 걸려 하루 한두 코스만 둘러볼 수 있다. 지하철을 이용해 여행하려 해도 역에서 먼 곳을 한참 걸어야 된다는 걱정이 있었다. 시내 버스의 경우엔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를 통해 리프트버스나 승합차를 대여해 여행도 하지만 예약을 해야 하고 또 단체 여행이어야 한다. 서울 시티투어 저상버스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 시티투어 저상버스 타이거는 2대의 버스가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에서 번갈아 가며 1시간에 한 대씩 출발한다. 버스 1층엔 일반 좌석 6개와 휠체어 좌석 1개가 있다. 버스 2층은 모두 오픈형 일반 좌석인데다 계단 때문에 휠체어 사용은 접근할 수 없다. 요금은 24,000원.
복지 할인이 없는 것은 아쉽다. 버스표는 하루 이용권으로 정류장마다 내리고 타기를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수동식 리프트도 있어서 고장날 걱정도 없고 휴대폰 충전 잭과 비상벨, 내릴 곳을 알리는 호출벨이 있다. 서울 시티 투어 저상버스 타이거의 노선은 동화 면세점을 출발해 명동, 남산 한옥골 마을, 엠베서더 호텔, 신라 호텔, 앤 서울타워, 하얏트 호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동대문 시장, 대학로, 창경궁, 창덕궁, 인사동, 청와대, 경복궁, 세종문화회관을 순환한다. 동화면세점을 출발한 버스는 명동을 향해 부드럽게 굴러간다. 명동에서 내려 명동성당으로 갔다. 명동성당이 리모델링을 끝내면서 접근성이 개선됐다. 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고 카페와 서점, 아트숍,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와 2층엔 식당이 있다. 승강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 명동성당이다. 명동성당은 한국 천주교의 상징이자 심장이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 때에는 경찰의 진압을 피해 성당 안으로 몸을 피한 이들을 품어주는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경찰도 명동성당에 피신한 민주화운동 활동가를 억지로 끌어내지 못했다. 공권력도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성역이었던 곳이다. 1898년 건립된 유서 깊은 유적지로 명동을 여행하는 사람이 빼놓지 않고 둘러봐야 할 명소이기도 하다. 성당 정문 왼쪽 벽으로 반쯤 지나면 경사로로 이어지는 연문이 있다. 휠체어 사용 여행자는 이 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들어간다. 성당에는 평일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영롱하고 장엄한 성당 특유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가 카톨릭 성당을 처음 만난 건 인도 여행 때였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있는 콜카타에 위치한 사랑의 선교의 성당이다. 꼭두 새벽에 일행들과 함께 미사를 보러 성당에 갔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성당 안을 가득 메우는 낮은 기도 소리와 찬송이 심장을 강타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카톨릭 예배가 영화처럼 재현되니 정신이 없었다. 미사가 끝나고서야 압도된 분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명동성당에서 그때의 기억이 소환됐다. 성당은 항시 개방돼 있어 언제든 신과 만날 수 있다. 성당에서 나와 명동 쇼핑거리로 이동했다.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명동을 더욱 활기찬 거리로 이끄는 듯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흘렀다. 다시 시티투어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급히 발길을 옮겼다. 버스는 남산 국립극장을 지나 앤 서울타워로 올라간다. 시민들은 느긋하게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고 시티투어 버스도 남산의 가을을 따라 올라간다. 어느새 버스는 앤 서울타워 정류장에 도착했다. 여행객들은 앤타워에서 가장 많이 내린다. 타워로 올라가는 길은 왼쪽 순환로 바로 옆에 완만한 길이 있고 가파른 급경사길 3분의 1쯤에 왼쪽으로 완만한 경사길 등 세 갈래 길이 있다. 급경사길은 예전에 친구들과 왔을 때 전동 휠체어가 미끄러져 전복될 뻔했던 아찔한 길이다. 급경사길을 피해 왼쪽 완만한 길로 가기로 했다. 이 길은 앤 서울타워 내부로 진입해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앤 서울타워 안은 식당과 장애인 화장실, 카페, 전시관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승강기도 있다. 승강기를 타고 앤 서울타워 전망대로 올라갔다. 승강기 내부에 3D 영상이 상영돼 지구를 순식간에 벗어나는 우주선 같다. 우주선 종착지는 앤 서울타워 전망대다. 전망대에서 보는 서울 시내 풍경은 빌딩 숲이 우거지고 도심 뒤쪽으로 거대한 산이 분지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다. 한강이 도심을 반으로 나누어 굽이쳐 흐른다.
한강을 끼고 형성된 서울은 우아하고 아름답다. 날씨 좋은 날엔 인천 앞바다까지 보인다고 한다. 먼 곳을 자세히 보려면 만원경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만원경은 왜 똑같이 높은 위치에 있을까? 사람의 신체는 다양한데 만원경의 높이는 성인 남성의 평균 키에 맞춰져 있다. 높이 조절 망원경을 설치해 두면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인 등 모두가 볼 수 있을 텐데 말이다. 1층 타워 광장으로 내려왔다. 남산 팔각정과 봉수대,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다. 사랑의 자물쇠 나무도 N 서울타워 광장의 명물이다. 여인들은 남산에 오면 사랑이 변함없이 지속되길 바라며 자물쇠에 이름을 새기고 나무에 걸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 광장에선 N 서울타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에도 좋다. N 서울타워에 왔으니 인증샷을 찍어줘야 한다. 남산 봉수대 의식이 끝나면 조선시대 병사가 여행객과 기념사진도 찍어준다. 계단뿐이던 팔각정 가는 길에도 경사로가 만들어져 접근성이 개선됐다. 남산에 갈 때마다 팔각정까지 갈 수 없어서 실망스러웠는데 이젠 실망의 반이 해결됐다. 5개나의 계단 때문에 팔각정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바로 아래까지는 경사로가 생겨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대표 공원인 남산으로 이어지는 길은 자연과 역사, 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체험 산책로다. 서울숲, 응봉산, 대연산, 금오산, 매봉산을 넘어 버티고개를 지나 남산까지 걸으면서 서울의 아름답고 역동적인 사계절과 함께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다. 남산은 한양도성의 일부였다. 조선의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북악산, 낙산, 인왕산, 남산의 능선을 따라 성을 쌓은 후 여러 차례 개축했다. 한양도성은 전 세계에 남아있는 도성 중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성의 역할을 한 건축물이다. 남산의 성벽에도 낡거나 부서진 곳을 고친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1시간 안에 N서울타워 주변을 다 보려니 마음이 급하다.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 시티투어 버스를 탔다. 하얏트 호텔을 지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 버스가 정차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옛 동대문 운동장을 허물고 새롭게 지은 건물이다. 건물의 명칭처럼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 건물의 형태는 우주선을 연상시킨다. 접근성도 괜찮다. 동대문은 평화시장, 광장시장도 가까이 있어 쇼핑의 메카로 불린다. 평화시장 근처 버들다리엔 전태일 동상이 있다. 버들다리는 전태일 다리라고도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손잡은 전태일 열사.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얼마나 고심했을까.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 서니 결연해진다. 다시 버스를 타고 대학로로 이동했다. 대학로엔 장애인 문화예술공간 이음센터가 있다. 문화를 생산하는 공연장 곳곳을 둘러보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잠시 가을을 느낀 후 다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청와대를 지났다. 버스는 세종문화회관에 잠시 정차해 사람들을 내려놓고 처음 승차했던 동화 면세점 앞에 도착했다. 여행의 기본은 이동이다. 끊어진 여행 사슬을 이어주는 서울 시티투어 저상버스 운행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젠 휠체어 사용인도 서울 서대문 안 여행지를 하루 코스로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접근 가능한 여행이 평등한 여행이다.